어드조인트 센서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센서티비티라는 거는 많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분야에서는 어떤 시스템 혹은 모델에 그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즉 어떠한 디자인 베리어블 x가 들어가서 어떤 f라는 리스폰스가 나왔을 때 그 민감도, 즉 df, dx가 어느 정도냐, 디라비티브라고도 하고 센서티비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센서티비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finite difference, 그 모델에서 어떤 x가 주어지고 f가 주어진다고 했죠. 그 모델에 x 더하기 델타 x가 들어갔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f 플러스 델타 f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간단한 수식으로 이 글로벌 finite difference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즉 미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디자인 베리어의 변화량 분의 그 리스폰스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변화량, 디자인 베리어블의 변화량이 매우 작을 때는 이거를 df dx와 거의 근사하게 둘 수 있다는 거죠. 즉 뭐 굳이 수식으로 써 보자면은 fx 더하기 델타 x에서 fx를 빼고, 그리고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빼는 겁니다. 뭐 이전 값, 앞선 값에서 이전 값 뺀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델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것도 아주 간단하면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 있겠죠. 비용, 아주 돈이 많이 들어요. 즉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거는 어떤 이터레이션이 있고, 그 이터레이션마다 그 디자인을 업데이트 해 나가야겠죠. 디자인 베리어블을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거를 반복할 수가 없죠. 반복할 수 있다고 한들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그 x가 지금 여기서는 1D, 즉 하나의 디자인 베리어만 있다고 가정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디자인 베리어블을 많은 디자인 베리어블 요구하는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이런 FD가 물론 베리피케이션으로는 많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은 그 매 이터레이션마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는 discrete sensitivity를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고버니케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어떤 그 고버니케이션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버니케이션 미분이 됐을 때, 그 미분이 된다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는 df dx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되죠. 만약 그 계산량이 괜찮다면은 그냥 이거를 써가지고 다음 디자인 업데이트를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인포메이션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센서티비티, 즉 디자인 베리어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이 센서티비티는 보통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값에서 이전 값을 빼면서 df dx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득이하게 너무나 계산량이 많아지거나 혹은 더 효율적인 계산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는 discrete sensitivity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고버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f dx를 미분하게 된다면 df dx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앞서 말씀드렸던 어드조인트 메소드가 왜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사실 어드조인트 메소드를 쓰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discrete sensitivity가 조금 쓰기 좀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구하는 레스폰스가 h라고 생각을 해봐요. h는 x의 함수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h라는 함수는 x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받지만 그 x에 영향을 받는 ux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ux엔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그 x엔 또 간접적 영향을 받죠. 즉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버미세스 스트레스라는 거를 리스폰스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버미세스 스트레스는 디스플레이스먼트 U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 고번 이퀘이션을 봤을 때는 F는 이제 KU예요. 네. fx는 이제 kx의 ux가 되는데 다 글로벌입니다. 네. 만약에 이 x가 변하게 되면은 이 fku라는 고번 이퀘이션에서 u도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hx라는 버미세스는 그 두 가지 변수와 그런 이 UX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UX를 그래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얘의 센서티비티를 아까 앞서 말했던 디스크레이트 센서티비티를 통해서 구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라운드 H, 라운드 X는 그렇죠? 라운드 H의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U의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H의 라운드 X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du dx란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그 x에 대한 센시티비티 드라이버티브는 사실은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fd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u의 그 다음 값에서 지금 u를 뺀 다음에 이렇게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discrete sensitivity를 differentiation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UX가 직접적으로 X에도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이 F는 KU라는 거버니 이퀘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du dx를 dk dx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좌변 우변 미분해 보면은 df 라운드 f 라운드 x는 k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k 라운드 x의 u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라운드 u 라운드 x는 라운드 k 라운드 x u 빼기 라운드 f 라운드 x가 되고 결국 라운드 u 라운드 x는 k 인버스의 라운드 k의 라운드 x u 빼기 라운드 f의 라운드 x가 돼서 결국 우리가 못 구할 것 같았던 이 라운드 u 라운드 x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결국은 라운드 h 라운드 x라는 센시티비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시면은 x의 변수 그러니까 x라는 디자인 베리어블의 개수를 고려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x라는 변수가 i개라고 하고 그리고
예, 우리가 원하는 리스폰스 H의 리스폰스를 J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을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I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가장 그 컴퓨테이셔널 에포트가 큰 부분이 얘입니다. 예. K 인버스. 이 글로벌 스테프닉스의 인버스라는 계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쵸? 보통 FEM을 할 때 스티브닉스의 매트릭스 디자인 그 디멘션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봤을 때 디자인 한 이터레이션에서 디자인 베리어블 개수만큼 지금 K 인버스항을 구하고 곱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얘가 조금 계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어드조인트 메소드입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런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발생하는 상황일 때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센시티비티를 구하는 과정은 고버니 이퀘이션으로 해결될 수는 있으나 그 X라는 디자인 베리어블의 변수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K의 인버스를 X의 베리어블 개수만큼 반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계산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어드조인트 메소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시작은 똑같아요. 좀 편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그 H 뭐였죠? 예를 들면 보미세스 스트렉스를 H 이렇게 U의 X 그리고 X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리고 UX에 또 연관되는 그 리스폰스를 H라고 했을 때 좀 바꿔봅시다. J는 이 HU의 X 얘에 더하기 어떤 값을 해줄 건데 일단 무모하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F X의 K X의 UX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FKX는 사실은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버니 이퀘이션입니다. 네. 즉 이 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죠. F는 KU라는 식은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F-KU는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떠한 벡터를 곱하더라도 어떠한 람다의 그런 벡터를 곱하더라도 만족을 하겠죠. 왜냐면 FK는 제로이기 때문에 람다가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식은 성립합니다. 람다는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람다는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그대로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면은 라운드 J의 라운드 X는 똑같아요. 앞에는 라운드 H의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H의 라운드 U의 라운드 X가 되겠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까지 써보면 더하기 람다 T의 라운드 F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K의 라운드 X의 U 마이너스 K의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라운드 H의 라운드 X 더하기 람다의 라운드 F의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K의 라운드 X의 U가 되고 얘를 묶어주고 더하기
네, 라운드 U, 라운드 X로 묶어줄게요. 네, 어떻게 묶은 것이냐면은 가장 골칫덩이 라운드 U, 라운드 X를 묶어줬어요. 이렇게 이 텀이 사라질 수 있게끔 0이 되어버리는 람다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라운드 H, 라운드 U, 라운드 K는 제로다. 근데 여기서 람다는 앞에서 아무거나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람다는 K의 T의 라운드 H, 라운드 U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된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한 람다를 여기서 구한 람다를 1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라운드 J, 라운드 X의 센시티비티가 되겠죠. 네. 라운드 H의 라운드 X 더하기 람다의 T란 썼네요. 네. 라운드 F, 라운드 X 빼기 람다 K, 람다 X, U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이 discrete sensitivity에서는 모든 디자인 X i에 대해서 i번 반복해서 라운드 X를 계산해야 됐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K 인버스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곱해줘야 됐지만, 지금 보시면은 람다는 벡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즉 한 번만 람다를 여기서 계산하기만 하면은 그 람다에 대해서 이 식은 똑같이 계속 정의가 되기 때문에 xi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람다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는 xi가 없죠. 하지만 얘는 리스폰스 함수, 리스폰스 k j라고 씁니다. 결국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라운드 U, 라운드 X가 생긴, 즉 스테이트 베리어블에서 발생한 라운드 U X에 대한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어드벤처 메서드의 핵심입니다. 즉 람다라는 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보시면은 이 식이 다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람다는 아무거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람다는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이 식을 미분했을 때, 이 라운드 X가 0이 되게 만들어버린 람다를 우리가 실제로 define 하면 되는 거고, 이 람다를 정한 다음에는 라운드 J, 라운드 X는 결국 이렇게 식이 떨어지는데, 이 식에서 람다는 하나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X 디자인 밸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람다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게 이 어드벤처 메소드의 장점입니다. 근데 항상 이 어드벤처 메소드를 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 디자인 밸류 개수가 적다면은 굳이 어드벤처 메소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람다를 구할 때 그 람다 구하는 거는 라운드 H, 즉 리스폰스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리스폰스의 개수가 많아지는 특정한 조건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변수보다 리스폰스 개수가 많아지는 어떤 시스템 모델이 있다면은 거기에서는 굳이 어드벤처 메소드를 쓰는 게 이득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디자인 베리어블이 리스폰스에 비해서, 즉 number of 디자인 베리어블이 number of 리스폰스에 비해서 확실히 많다면은 이 어드벤처 조인트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즉 C는 FT의 U를 이런 형태를 가진 컴플라이언스
우리 리스폰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라운드 C의 라운드 X가 뭐냐. 만약에 넘버 오브 X의 개수가 엄청 많을 때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텀이 생길 텐데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센시티비티죠. 그리고 보시면 결국 라운드 C, 라운드 이제 X를 보면은 우리가 FT는 사실은 디자인 베리어블의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얘가 또 나오죠. 이런 상황일 때 앞서 어드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정해 봅시다. 이 C라는 거를 J로 바꿔볼게요. J는 C 보면 UX고 이제 X인데 얘가 FT의 U 플러스 이제 F-K U가 있고 그 라운드 J, 라운드 X를 했을 때 결국 FT의 라운드 U의 라운드 X만 남고 람다 T도 마찬가지로 F가 X에 대해서 독립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람다 K의 람다 X, U 그리고 K의 람다 U의 람다 X가 남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첫 번째 정의가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람다는 can be any 벡터, 어떤 벡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벡터인지를 여기서 정의해 줄게요. 한 번 더 reorganizing 해보면은 이제 ft의 마이너스 람다의 t의 k의 라운드 u의 라운드 x가 돼버리고 여기 람다 t의 라운드 k 라운드 x 이제 u가 돼버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라운드 u 라운드 x라는 게 너무나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 텀을 애초에 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얘를 0이라고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ft-람다 tk가 0이 되는 거죠. 네, 모든 항에 트랜스폼을 취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뭐가 될까요? kt의 람다는 이제 f가 되겠죠. 네, 얘를 만족시키는 람다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좀 다행히도 우리는 익숙하죠. 이 식이 보시면은 고원 이퀘이션, 즉 f는 KU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는 이제 U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죠. 이 람다가 자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 독특한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어쨌든 적용되는 건 똑같아요. 람다를 구했으니까 그 람다를 이 resulting sensitivity에 적용해 주면은 결국 다시 정의해보 라운드 J 라운드 X는 마이너스 U의 트랜스포즈 라운드 K 라운드 X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X의 개수가 뭐 I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U라는 벡터, 즉 람다라는 벡터 이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X의 개수가 많더라도 아까 저희가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X의 개수가 I라고 한다면은 이 라운드 X를 이제 I번 반복했어야 됐었을 텐데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라운드 G의 라운드 X는 FT의 라운드 U 라운드 X인데 얘는 우리가 아는 고번 이퀘이션 여기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F 마이너스는 KU 이거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K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K 라운드 X의 U 결국 라운드 U 라운드 X는 K 인버스의 라운드 F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K 라운드 X U를 하더라도 X가 I가 있을 때 똑같이 이 식을 I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식과 이 식의 차이를 보면은 이 K 인버스가 있느냐 없느냐 K 인버스를 I번 반복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